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네, 안녕하세요. 저녁 정기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하루가 빨리 가고 일주일이 빨리 가고 벌써 금요일이야.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갈까요? 자, 그 앞쪽에 거를 제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나라나 노우님, 한동영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라나 노우님. 네. 아이고, 벌써 한 50분 정도 이렇게 접속 계시는데 한번 시작이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라는 나른한 오우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쭈니키님, 예, 반가. 예, 장수봉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블루마운틴을 비롯한 스페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조용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한통영 채널의 스패너분들은 정말 제가 항상 존경하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매 방송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요즘은 또 이렇게 낮에도 방송을 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하루에 2번 또는 3번. 그래도 다 들어오셔갖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최종수님, 온니, 한동훈, 선임, 예, 안녕하세요. 한동훈 쌤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예찬님, 깨끗하고 반듯한 새정치 이끌어갈 한동훈 대표님, 우리 모두 끝까지 응원합시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3월 21일 방송 한동훈 새정치 한동훈 지킴이 사필규정님 감사 방송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오셔서 글도 써주시고 항상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필규정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덕수 탄핵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삼성 방문 진실 공방이 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덕수 이렇게 탄핵을 얘기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탄핵 아니냐. 그래갖고 당연히 이거는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고 오늘 또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걸 딱 봤더니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간단한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윤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통의 그거는 결론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인용으로 결론을 내놓고 어쨌든 이 재판 시작부터 일단 결론을 내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헌재는 뭡니까? 윤통을 갖다가 무조건 탄핵을 시켜야죠. 예? 인용을 끌어내려야죠. 그죠?
그러면 그 윤통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이 한방향 정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독수를 갖다가 기각을 시키면 이게 삐끗하는 그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그러면 한독수가 인용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아, 오늘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갖고, 아, 이거는 정말 두고 봐야겠구나. 헌재가 쉽게 한독수를 갖다가 기각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 그 최상목 대행을 갖다가 탄핵해갖고 탄핵 발의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생뚱맞았거든요. 아, 이건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최상목은요, 물 건너간 거야. 아니, 윤통이 탄핵되면, 뭐, 이게 뭐, 최상목 뭘 할 수 있는데. 결국 건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최상목 뭐 탄핵 이런 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고, 굳이. 그런데 제가 이거 의심을 갖게 된 게 이 한독수의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라는 거에 의심을 갖게 된 거는 뭐냐면 바로 최상목 탄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 아니 그 겁박을 하려고 뭐 까불면 탄핵한다 탄핵 이거는 이제 겁박용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제출을 했단 말이야. 탄핵 오늘 그 사진 보셨잖아요. 오늘 그걸 갖다 제출을 했어요. 박찬대하고 뭐 이렇게 결의를 해갖고 아, 이게 뭐지? 아니, 얘네들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지? 근데, 아니, 걔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쓸데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건 뭐가 있구나 하고 하나씩 뜯어보니까, 아, 정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간단한 문제부터, 이재명의 삼성 방문 내 진실 공방. 이거 정말, 굉장히 웃기던 얘기인데, 그 얘기는 좀 간단하니까, 뭐야, 삼성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복잡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설명이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그 탄핵 얘기는, 두 번째, 예, 얘기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예.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제 그 뭐야 이재명이 왜 삼성에 가갖고 만났잖아요.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삼성 회장을 만났고 지금 뭐 완전히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완전 난리가 나서 물고 빨아대고 막 환상적인 투샷이자 뭐다 하고 민주당 아주 극찬이 나왔습니다. 예, 난리가 났죠. 아, 예. 일단은 한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헬리송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필규정님, 한토영님, 깜놀했어요. 어머, 전가요? 예, 항상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셔갖고 좋은 글도 써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필규정님 우리 한통령 지킴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통령을 지키고 계신 사필규정님의 감사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사필규정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겸손하시고 예. 감사는 뭐 당연히 제가 해야죠. 예. 아,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삼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엄청 지금 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다정하게 손잡고 이 삼성입니다. 그 찾아가서 이재명이 찾아갔죠. 갖고 다정하게 손잡고 찍은 뭐 이게 투샷이다, 환상적인 투샷이다, 뭐 너무 멋있는 투샷이다. 아주 민주당은 아주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기사들이 이제 어떻게 떴느냐. 자, 이재명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 잘 살아야 투자도 잘 살아. 그다음에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 잘 해주길 부탁합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거든요. 뭐 다 똑같아요. 헤드라인은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지금 엄청 한 6, 70개 뜬 거거든요. 엄청 많이 떴어. 이게 뭐 엄청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좌파들은요, 여러분, 이재명이 좌파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이 종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재명이 뭐 운동을 한 운동권도 아니고, 뭐 정청래처럼 무슨 화염병을 던진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이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오해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좌파 중에 좌파, 과거에, 지금은 이제, 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파예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비상대책위원으로 있다가 하루 만에 잘린 분이 있잖아요.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그 잘린 이유가 그러죠. 뭐, 노인회가, 그냥, 난리를 쳐갖고, 그놈의 노인회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한동훈이 찾아가고 막 그러지 무슨 뭐 노인회에 대해서 뭘 섭섭하게 했다 뭐 했다 그래갖고 걔를 어떻게 대책위원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그때 다 이제 그때도 한지아도 있었고 그죠? 음, 그 위원으로 한지아도 있었고 그 뭐야 마리 앙뚜아네 그 발언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민경우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통하는 게 있어 사필규정님 감사합니다. 민경호. 이 민경호 씨가요. 그 좌파 중에 쉽게 얘기하면 사령관쯤 해당되는 그 사람이에요. 아주 그 뿌리가 깊고 좌파 활동을 갖다가 아주 빡세게 그것도 밑에서 한 게 아니라 지도층 리더십으로 좌파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민경호 씨가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조국도 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거 좌파 아닌 것 같다. 아니 뭐 조국이 무슨 화염병 던진 것도 아니고 운동권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재명하고 조국은 좌파가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고 좀 그냥 그런 그냥 야당에서 활동하는 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민경우 씨가 그 총선 당시에 우리가 왜 한동훈이 나중에 이제 급하니까 그 2조 심판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하고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정말 그거라도 안 꺼냈으면 그 슬로건에도 안 외쳤으면 108명 어림도 없습니다. 예. 100명 밑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때 자기도 너무 유치했대. 내가 그렇게 유치한 슬로건을 외치리라고는 못했대. 하지만 워낙 급하니까 어, 계속 하루에 한 번 여의도 연구에서 계속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뭐 대파원 들다가 폭망하고 의료 그거 개혁한다고 폭망하고 잠깐 오박 와르르 와르르 무너진 소리가 나니까 뭐 정신이 없어갖고 야 이거 어떻게든지 100석은 넘겨야 되는데 해갖고 꺼낸 게 뭐냐 2주 남겨놓고 2조 심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 그때 당시에 민경우가 그 한동훈을 갖다가 밖에서 많이 도왔어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민경우가 참 신사야. 왜냐하면 저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요. 그거 버텨도 그거 아무 말 못합니다. 한동훈은요, 먼저 그만두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경우가 먼저 한동훈한테 짐을 줄까 봐. 그놈의 노인인지 뭔지 때문에 이게 첫 출범부터 짐을 줄까 봐 그냥 하루 논란이 딱 해갖고 이게 안 끝나니까 스스로 한동훈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물러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경호 스스로 이제 물러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은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쓰는 용어나 어떤 그런 여론과 자기가 민경우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대식으로 하면 왜 사병 교육이 있고 장교 교육이 있고 특수부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소수 집단, 좌파 중에 아주 소수 집단인 상위 뭐 0.1%가 받는 교육을 갖다가 이재명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좌파 중에 좌파고 완전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교정을 하시라. 내 얘기가 아니라 민경우가 본인이 왕좌에 있던 좌파의 왕좌에 있던 사람이 분석을 해갖고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죠, 그죠?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되게 좌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 한국에 살 때 그 몇 년 동안을 갖다가 전라도를 거의 매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고. 그래갖고 여러 사람 거기에 애들부터 그 노인네까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삼성은 빨리 망해야 된다. 해체돼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어봐. 아니 삼성이 왜 해체돼야 됩니까? 삼성이 지금 한국 GDP의 한 25% 정도 하고 있는데 아니 삼성이 무너지면은 아니 GDP예요. 1, 2%만 흔들려도 경제가 휘청거려요. 근데 25%가 날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지, 나라가. 응? 나라가 완전히 저기 무슨 베네수엘라나 이렇게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도 그 이후에서는 대답이 없어. 왜? 자기도 대책이 없으니까. 하지만 걔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무조건 삼성은 망해. 이게 반삼성의 그 정신이요.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망해도 절대 대한민국이 망할 리가 없대. 근거는 못 되는데 무조건 삼성은 망해야 된대. 이게 좌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재용의 그 상속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내려올 때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1조를 냈잖아요. 거의 1조를 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이거를 갖다가 빅딜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정부하고 1조의 출연금을 갖다가 사회환원하면서 이걸 갖다가 묻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돈은 다 받아쳐먹고 그 당시에 돈은 1조를 다 국고로 받아쳐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송을 했잖아요. 최근까지 소송해갖고 최근에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대법원심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재명이 이재용을 만났다는 기사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거는 보나마나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거는 뭔가 대선을 갖다가 중도 보수라고도 하니까 얘네들이 중도 보수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하나 만나갖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느냐? 신문에 이렇게 딱 나니까요. 이게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 제가 검색을 많이 한다. SNS나 이런 거 검색을 많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이거예요. 확실히 윤통은 탄핵이 인용이 된다. 끌려 내려온다. 그 이유가 뭐냐? 이재용이 잘 들어보세요. 예. 삼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정보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날아다닐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삼성이 그 관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는 기조실, 기획전략실 이런 데에서 관리를 했는데 군수까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가체를 보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내각 장관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무슨 수석들이 있고 과장이 있고 쭉쭉쭉 내려와 갖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정치로 가면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시로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청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방 군수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삼성그룹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이 파급 효과가 지금 어떻게 지금 번졌느냐. 이렇게 지금 세간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재용이 왜 이재명을 만났겠느냐. 이거는 줄순 거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삼성의 어마어마한 정보요. 그걸 갖고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재명이 만나자 하니까 그거 거절 못하고 이재용이 줄을 쓴 거 보니까 윤통 탄핵은 당연히 탄핵돼서 끌려 내려오는 거고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대통령이 될 거다. 삼성이 이미 판단을 하고 이재용 회장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하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예, 그러시죠 하고서 만난 거다. 미리 미래 대통령한테 줄 쓴 거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SNS상이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그런데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하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예. 이것도 저기 단톡 카톡방에 띄워주셔 갖고 제가 사진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장름한 여의도라는 게 이게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데요. 예. 여기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용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름한 여의도 이것도 보면은 그 좌파 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내용이 내용이 좀 좌파적이야. 근데 좀 들을 만한 건 있어. 예. 자, 여기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방문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제가 그랬잖아. 기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아무기나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그 영빨이 있잖아요. 그 기운, 그 기도 엄청 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의 그룹을 갖다가 지금 미리 병 들어서 죽었거나 감당이 안 돼.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끙끙 앓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삼성이 망했거나 지금 삼성이 그래도 잘 굴러가는 거 보면 이재용 회장이 그럴 만한 기가 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또 얘기 나온 김에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틀밖에 안 남아갖고. 자, 한통령 이게 첫 페이지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게시물로 들어가시면 거기 포스터가 쭉 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포스터. 삶과 영성TV 이거 3주 됐다고 그랬습니다. 만든 지가. 이게 왜 만들었느냐?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균형을 맞춰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균형을 맞춰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URL을 메뉴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삶과 영성TV 첫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3주 됐으니까 이제 3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8시, 저녁 8시에 네 번째 방송. 네 번째 방송의 주제는 뭐냐? 영적 안목을 가져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성공한다. 예, 영적 안목을 가져라. 어쨌든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상과 영성TV.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도사가 됐건 목사님이 됐건 신부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확신이 없는 한,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없는 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디물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안수기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 그 상대방이 악한 영을 갖고 있으면 그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와 갖고 내 온몸을 갖다가 다 찢어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립서비스로 얘기한 거지. 아니, 이재용 회장이 모르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 세계적인 글로벌 컴퍼니의 회장이고 5대양 육제주를 다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한 훈련을 안 하면 삼성그룹을 이끌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이 무게가 이게 이 물질계만 막 발달해고 영계가 이게 내공이 없으면 사람이 견뎌내질 못해요. 예. 뭐 병에 아파서 죽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딱 만나면 이게 대화하면서요, 기가 교류. 그냥 대화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딱 있으면 내 주변 사람과 내 기가 상대방 기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 왠지 모르게 막 음침한 기운이 들어. 막 으쓱해. 등골이 으쓱해. 이게 왜냐하면 내 기가 교류하다가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교류를 하다가 상대방 기가 나한테 딱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기운이 있으면 으쓱해지는 거야. 오싹해지고 뭔가 음습해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알 거다. 예, 알 거다. 그러니까 뭐야,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반어적 표현이죠. 네 기는 절대 안 받는다. 네 기 받았다가 삼성 들어먹는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인간연구 영적세계 한 20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련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라서 이게 내용이 지금 어떻게 번지고 있느냐, 확대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용이 삼성의 회장이 이재명을 만난 거는 이재명이 차기 그 대통령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 차기 대통령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난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윤통 심판 전인데 선고 전인데 어떻게 이재명하고 만날 수 있느냐? 삼성 회장이 뭐 삼성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러느냐? 그러다가 만약에 그 윤통이 살아나오면 대통령이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만나느냐? 지금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죠. 윤통은 완전히 끌려 내려오는 거. 첫 번째 핵심 내용. 두 번째, 대선 하나마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 두 개 핵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좀 얘기가 이상하게 번지네. 하고 제가 서치를 좀 해봤더니 우연히 이게 하나 딱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삼성과 관련되신 분, 혹시 이거 듣는 분 중에 삼성 직원이나 임원 되시는 분 있으면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채창에. 자, 이거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그거죠. 이재명이 옛날에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 배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정말 이재명은 삼성을 증오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2017년 기사를 띄워갖고 올렸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상호리라는 그 아이디를 쓰는 분이 삼성 다니시는 분들 이거 사실입니까? 크크크 했습니다. 자, 시사 토크라는 데에서 이거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JY, 이재용 찾아간 게 개 웃기네. 크크크. JY 쪽에서 계속 난색 표하면서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달라고 계속 매달렸다는 썰이 그룹사 고위층에 파다하더만. 크크크. 시간만이 주긴 어렵고 해서 멀티 캠퍼스라고 계열사도 아닌 그냥 부속기관 잠깐 방문할 때 부랴부랴 헐레벌떡 들어와서 사진 한 방 찍었네. 결국 크크크. 급하다 급해. 아주 꼬랑지에 불붙은 동네 똥개 마냥 발발발 거리면서 조급해 날뛰는 게 애잔할 정도네. 재용이랑 사진 한 방 받고 삼성 어쩌고 해주면 여론 좋아질까 기대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등신, 천지가 아니란다. 크크크.
삼성 다니시는 분, 혹시 삼성 임원이 있으면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어, 잠깐 만났다. 그냥 사진 한 번 찍으려고 잠깐 만났다. 그러니까 10분 만나고 사진 한 방 찍고 이제 홍보 효과 끝. 다 됐네? 그러고 갔다. 이재용도 또 자꾸 구찮게 여러 번 전화를 하니까 그래요. 한번 그냥 오세요. 잠깐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계열사도 아닌 어디 뭐 무슨 캠퍼스? 멀티 캠퍼스? 거기 와갖고 그냥 잠깐 부랴부랴 사진 한 방 딱 찍고 그냥 갔다. 회담이고 자시고 없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 정말 이거 뭐 확인이 안 되죠. 확인할 수 없지. 아니 삼성 임원 아니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정말 웃기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또 탄핵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쓴 글을 읽고 블루마운틴님 이재용 마지못해 웃는다. 웃고 싶겠어요. 이재명 옆에서 웃고 싶겠어요. 아이고 이 사악한 기운 빨리 빨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주니키님 민경화 장해찬간 혁혁한 비교가 안 되죠. 민경화 장해찬은 하늘과 땅 차이. 아 주니키님 MBN 홈페이지 이재명 8년 전엔 재벌해체 오늘은 삼성잘돼야 글쎄 말이야. 정말 피솔방님 한통영 방송 대표님 이제 들어와서 인사드립니다. 방송 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정훈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방송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가 너무 바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 방송을 준비하려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일도 많고. 그래서 저는 끝나고 먹겠습니다. 블루마운틴 헐 미래 대통령. 그러니까 얘기가 거기까지 번졌다니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찬찬히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회장이 이재명한테 줄 서느라고 만났다. 지금 얘기가 거기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 네. 주니키님, 장르만 여기도 JTBC 유튜브 방송, 맞습니다. JTBC. 지금 뭐, 좌파의 대표적인 메이저가 JTBC하고 MBC 아닙니까? 예. 근데, 손석희는 언제 깜빵 가죠?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 손석희 깜빵 가야 되는 소식이 없네? 태블릿 PC 말도 안 되는 거 해놓고, 뭐 태블릿 PC뿐만입니까? 주니키님, 윤통관 김건희는 도대체 어떤 길을 받았을까 보면, 그래서 저러는구나, 이해가 됨. 예, 나른한 오우님, 삼성은 아마도 기 감별사도 있을 듯요. 예, 써니님, 맞아. 안수기도 아무에게나 받지 말라 하셨죠. 아무 사람한테 머리 내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배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귀한 방송 잘 시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방개님, 제명이도 북한 갔다 왔어요. 그래요? 서정원님, 이병철 책, 호암자선, 억수로 재밌어요. 하고 읽어보세요. 거기 온갖 비법이 다 있습니다. 기생, 뺨 때리고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물방개님, 조기는 산호맹. 그러니까 조기요, 뿌리가 어디냐면 1980년대, 그 종북 세력 뿌리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민경우 얘기야. 예. 나라나우님, 똥줄 탔네요. 찌은
개털 타는 냄새. 예, 사필경님 예전에 대기업 면접 시 관심 보는 사람도 같이 면접을 봤다는 예, 이병철 회장이 양쪽에 관상쟁이를 데리고 기업 임원이라고 앉혀놓고 이렇게 면접을 봤다. 블루마운틴 이재용이 바보가 아니나 찢 절대 안 믿죠. 예, 줄 서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저바들 억지겠죠. 예, 지금 뭐 그 얘기를 계속 퍼나르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님, 예,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좋은 방송 많이 구독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리비아님. 예. 자, 그래서, 일단 정신 나간 사람, 얘기한 김에,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떼거지로 정신 나간 사람들. 이게 뭐냐면, 오늘 헌재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 서로 기자회견을 먼저 하려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해서, 윤지혁이, 야, 우리가 금방 오고 비켜줄게. 서로 교대하자. 그랬더니, 또 야당에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 저기서 해라. 현지 앞에서 여야 맞불 기자회견 자리쟁들도 내가 먼저 하겠다, 네가 먼저 하겠다. 이 정신 나간 떼거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캡처를 했는데요. 너무 웃긴 게 이 사진 정말 누가 찍었는지 압권이야. 원희룡이 찍혔네. 누구하고? 전향기라고 같이 밥 먹는 게 원희룡하고 정말 원희룡 끝까지 어떻게 좀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써. 드디어 이제 전향길한테 붙었어. 전향길이 대세처럼 보이니까 전향길한테 붙어갖고 누가 밥을 샀을까요? 전향길이 밥을 샀을까? 그 원희룡이 밥을 샀을까?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밥을 샀을까?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 부산에서 원희룡 전향길 크크크 윤석열 픽 원희룡 크크크 올라왔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 많다. 예.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원희룡. 너는 끝났어. 언제 끝났어요? 우리 당대표 선거할 때, 네 본색이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너 끝났어. 예. 아이고. 예. 주리키님, 희룡아, 이젠 미련을 버리고, 농사 열심히 지는 게 어때? 예. 빨리 낙향해갖고, 농사나 열심히 지세요. 자, 제가 오늘 이상하게 생각한 게 이제 시발점이 이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왜 한독수 선거를 앞두고 월요일 날 하기로 다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탄핵 발의안을 했죠?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출했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 이렇게 하고 제출했습니다. 근데 야 5당 다 해갖고 합동으로 그러면 탄핵 소추안 내용이 뭐냐? 12.3 비상계엄 공포 혐의고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했다. 마영조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했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뭐 이런 건 다 핑계고 아니 이미 그 한덕수가 발표를 월요일 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거를. 그런데 왜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거를 갖다가 탄핵안 발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짱구짓을 하지? 그랬는데 이게 짱구짓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자, 헤드라인이 어떻게 떴느냐. 한덕수 선거일 확정 다음 날 최상목 탄핵안 발의. 확정 어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최상목 탄핵안을 뜬금없이 발의를 했다. 그 다음에 야의원 지도부 최상목 정말 괘씸하게 생각한다. 이재명 몸조심 발언도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예? 부류가 그러니까 언론에선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탄핵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재명한테 최상목이 괘씸죄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 세계일보. 그다음에 한덕수 변수에도 대행의 대행도 탄핵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5.5 대 2.5. 5.5 대 2.5는 뭐죠? 인용이죠. 왜? 5대 3. 8명 중에 5대 3이라도 인용이잖아요. 그죠? 기각이 아니고.
자, 그래갖고 중앙일보에서는 이거 인용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탄핵 발의를 했을까? 최상목에 대해서. 이게 저도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이걸 갖고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 얘기 나오자마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하겠답니다. 최상목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몸조심해라.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놓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우리 헌법의 탄핵제도는 탄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장괴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직무정지. 키워드가 직무정지입니다. 이런 짓 못하게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탄핵 소추만으로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나라는 핀란드, 칠레, 멕시코 정도입니다. 이재명 민당의 줄탄핵이 묶어놓는 것은 최상목 대행 한 사람의 소멸만이 아닙니다. 민생과 경제가 회복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트럼프 관세와 급변한 세계 정세에 대해 대응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대행의 대행을 만드는 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대행의 대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행의 대행. 아이고 복잡해. 3번 넘어왔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반드시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 막장극의 끝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과 관련해갖고 개헌과 관련해갖고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언론에서 이제는 한동훈 얘기가 빠지는 적이 없다. 계속 한동훈이 뭐 한마디 하면은 한동훈 해갖고 레퍼런스를 지금 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동훈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최상목 강수를 협박하더니 손발 묶어 국민 삶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갖고 또 한동훈을 부각시켰습니다. 언론이 한동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은 지금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재명 괘씸죄에 걸렸다. 최상목이. 그러니까 뭐야? 뭐 떡 맺히고 다닌다는 이런 황당은 처음 봤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뭡니까? 뭐 채용 박람회에서 뭐 한 거. 그다음에 그 뭐 에이펙 정상회의 뭐 준비 점검하느라고 뭐 떡떡 이렇게 해 갖고 한복 입고 뭐 이렇게 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 최상목 대행이 한번 이렇게 신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떡을 찰떡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그 이재명 복에 꼴같지 않다. 괘씸죄에 걸렸다. 그래서 탄핵한 거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게 뭐 약간 페이크예요. 페이크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 언론에서. 이거는 당내에서도 이 박찬대에 대한 책임론이, 이 박찬대 무능하다. 너무 강경일색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대표는 오히려 탄핵에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발 뺀 거죠, 이재명이. 그다음에 또한 민주당 중진위원 원내 지도부가 한 수 앞도 못 보고 마구 지른다.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는 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완전 페이크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박찬대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걸 갖다가 이재명의 제가 없이 박찬대가 임의로 그냥 자기 결정으로 이거를 갖다 한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박찬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박찬대가 이거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황제 폐하께서 이재명 황제 폐하께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걸 최상목을 갖다가 탄핵을 갖다가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동조해 갖고 발의해 갖고 그걸 갖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박찬대가 무슨 세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길래 박찬대가 하자고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이런 거에 자꾸 이게 넘어가지 마시라. 예.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탄핵을 누가 시켰느냐? 박찬대가 아니라 이재명의 지령하에 탄핵을 시킨 거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죠? 아니, 민주당에서 개미새끼리 한 마리 잡는 것도 이재명의 허락 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하는 건 다 이재명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최종 목적은 뭐죠? 한덕수가 아니죠. 최종 목적은 뭐니까? 윤통이죠. 윤통을 확실하게 끌어내리는 게 이재명의 최종 목적이죠. 자, 스케줄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한덕수의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이 판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은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1심처럼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확정이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윤통의 기일 지정을 최소한 이틀 전에 해야 되니까 25일이나 26일에는 헌재에서 만약에 28일 날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28일 날 윤통의 선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일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25, 26.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럼 뭐요? 민노총이 겁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민노총이 26일 오후 5시까지 안 하면 그 다음날 27일부터 전국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게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느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아니,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민주당의 목적이지. 이재명의 목적이 뭐지? 이재명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윤통을 끌어내리는 것.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윤석열의 탄핵 소추 핵심 사유가 뭐냐? 불법 비상계엄 선포. 내란의 우두머리다. 요 건이란 말이에요. 타이틀이. 그러면 한덕수의 그러면 핵심 사유는 뭐냐? 윤통의 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 전제가 뭡니까? 윤통의 계엄 선포가 전제예요. 그 한 거를 갖다가 온몸을 당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함께 공모하고 또 묵인하고 그거를 하게끔 그냥 내깔겨뒀다. 방조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한덕수의 그 핵심 사안이 세 가지래요. 자, 첫 번째, 의결 정족수 문제로 무효 판단. 요건 뭐죠? 의결 정족수라는 거는 요게 이제 12개 좀 붙었잖아요. 자, 국무총리는 만약에 국무총리를 탄핵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과반이면 돼요.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면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러면 200명 이상이 돼야죠. 3분의 2. 그런데 한덕수는 어느 시절에 탄핵이 되느냐? 대통령 권한 대행. 그러니까 국무총리지만 그 권한은 뭐예요? 대통령은 이미 그 탄핵이 됐고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이 나뉜 거잖아요. 국힘은 뭐야?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갖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의결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왜? 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뭡니까? 아니, 그래도 본질은 국무총리잖아. 국무총리가 150명만 무조건 넘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50명은 넘었고 200명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직권으로 땅땅땅 쳐갖고 통과됐습니다. 아니, 왜 통과해요? 아니, 그냥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150명 넘으면 된다. 그냥 내가 결정했다 하고 보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얘기는 이런 얘기는 의결 정족수 문제로 무효 판단해달라. 이거는 뭐 그냥 뭐 본질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절차상의 문제니까 각하 그냥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각하는 뭐라고 그랬죠?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판단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겠다가 각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각은 뭐냐? 기각은 헌재에서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그 사안은 뭐냐? 사안의 중대성 여부.
검토를 했더니만은 한덕수가 얘기한 대로 묵인한 것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안 막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냐?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사안의 중대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각은 그거예요.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탄핵 당할 정도는 아니더라. 기각. 그럼 인용은 뭐냐? 자,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언론이 생각하는 게 내랑 공모 부분, 그러니까 부분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2인자 아닙니까? 국정의 2인자. 자, 대통령. 그 다음에 뭡니까? 만약에 대통령 유고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제일 많은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건 공모다. 그러니까 100% 처음부터 공모를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 내란 공모가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국무총리 탄핵이 인용. 그러면 한덕수는 바로 내려와야 돼. 국무총리에서 내려와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란죄 있잖아요. 그거하고 헌재에서 얘기하는 지금 그 자리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거냐, 그래서 대통령제를 유지할 거냐, 국무총리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냥 끌려 내려올 거냐, 이거는 전혀 별개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헌재 부분만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만약에 기각을 하잖아요. 기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헌재에 치명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자, 한덕수 탄핵 백화를 한다. 자, 그러면 뭐세요? 한덕수 집안 기각 시 권한대행에 복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기각이 되면 최상목이 또 대대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대행으로서 헌법재판 2명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했는데 그럼 임명 효력이 없는 거잖아. 그럼 헌재가 다시 8인이 아니라 6인이 되네. 6인이면 어떻게 이 윤통의 그걸 결정을 하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헌재가. 구성이 되지 않아. 윤통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그 재판관 구성이 안 돼. 자, 이 기각을 시켰을 때 헌재의 구성원 그 2명이 무효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가면 선고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헌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윤통을 끌어내리는 그게 또 무산이 되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한덕수가 무조건 지금 최상목은 탄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탄핵하겠다는 건 최상목의 지금 경제부총리로 돼 있잖아요. 경제부총리의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정지.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의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된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통의 탄핵은요, 인용이 99%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이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된다. 전장을 분석할 때는 적군과 아군을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자, 헌재하고 어떻게 지금 한 편을 먹었다고요? 헌재, 이재명, 민주당 이렇게 한 편을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뭡니까? 윤통, 국힘, 전향길 이렇게 지금 한 편을 먹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헌재는 갖다가 처음에 심판할 때부터 윤석열을 갖다가 끌어내린다는 전제하에 여태까지 심판을 그렇게 절차 진행했다.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갖고 증인이 그거 저 아닙니다 하고 부인하면은 그 증거 채택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윤통한테 불리한 증거는 다 채택을 했어요. 재판 과정에. 그리고 윤통한테 유리한 증거는 다 배제를 했다. 그럼 명확하잖아요.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갖다가 기각을 시키면,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갖다가 다시 컴백을 시켜야, 그래야 조기 대선에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뭐 투표하는 거나 뭐 선거하는 거나 제대로 관리가 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헌재는 하나 살려주고 한덕수를 살려주고 윤통은 끌어내리는 혹시 그런 그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최상목을 갖다가 딱 탄핵시키는 거 보고 이거가 플랜이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덕수를 갖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살려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자, 한덕수가 기각이 됐다? 살아났다? 그러면 뭐야?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 임명 효력이 없다. 그럼 뭐예요? 윤통을 못 끌어내린다. 이런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또 딜레마가 뭐예요? 지금 한덕수의 그런 그 소추 내용 중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랑 공모 부분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윤석열 계엄 선포 때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죄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갖다 이게 기각을 시키면 그런 거예요. 윤통을 갖다가 엮어 넣기도 쉽지가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각이 됐다는 건 뭐야? 그게 공모를 안 했고 묵인을 안 했고 방조를 안 했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은 터졌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가 좀 꼬인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헌재가 한덕수를 갖다가 인용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덕수를 끌어내린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덕수 끌어내린과 동시에 지금 누가 직무정지가 돼 있습니까? 최상목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오늘 탄핵안 30번째. 예? 베스킨라빈스 31. 한동훈의 예언대로 되잖아요. 베스킨라빈스 31. 예? 줄탄핵을 갖다 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왜 줄탄핵을 했을까요? 결국은 조기 대선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윤통이 끌려 내려오는 건 명확하고 그리고 끌려 내려오는 거 발표한 다음에 2달 안에 조기 대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재명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도대체 누가 선거 관리를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선거 국면에서.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를 갖다가 끌어내리지 않으면 논리가 꼬인다. 그러면 끌어내릴 확률이 많다. 자,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선거 관리를 누가 하죠? 최상목이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어제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덕수하고 최상목을 갖다가 딱 견줘보면 나는 최상목이 훨씬 뛰어나다. 왜? 한덕수는 나이도 많고 스마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료야. 전형적인 관료의 특징이 뭡니까? 눈치 보는 거. 자기 자리 지키고 눈치 보는 게 전형적인 관료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처럼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이 나라를 위한 방법이 뭔가라는 그런 가치관이 뚜렷했다면 한동훈한테 맞서지 않았겠죠. 자, 어떤 국면에서 맞섰느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작년 추석 때 한동훈은요, 연휴가 길었지만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 쉬지를 못했느냐? 의료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 추석이 지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당 의정 이렇게 협체를 만들자, 뭐 하자 이렇게 갖고 논의를 했는데 한덕수가 대표로 나왔어요. 정부 대표로 나와갖고 뭐 했냐면 우리는 200명? 2,000명? 2,000명 줄이는 거 그건 논외다. 이거는 뭐 고정이다. 움직일 수 없다. 다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에서 비토를 놨어요. 그건 누구 명령입니까? 윤통의 명령 아닙니까? 너 절대 물러서지 마. 그래갖고 한덕수가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까댔습니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이거는 픽스다. 여기에 대한 논외다. 거론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한덕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한덕수 생각이 아니지. 누구 생각이에요? 김건희 생각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갖다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조인트 까일 거 아니야. 어? 김건희한테 그 빼닥구두르다가 조인트 딱 까일 거 아니야. 아니, 할배, 이럴 밖에 못해? 그만두고 싶어?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럼 내 박영선을 갖다가 불러갖고 대신할까? 뭐 이렇게 해갖고 조인트 깔 거 아니야. 그게 관료의 전형적인 게요. 그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 보고 자기 소신이 없어요, 관료들은. 그런데 최상목은 다르더라는 거지. 최상목은 딱 자기 기준이 있잖아. 3명 중에 2명만 딱 임명하고 1명은 못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덕수를 갖다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됩니까? 최상목이 그 대행으로 대통령 대행으로 이 조기 대선을 갖다 총괄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늦는 거야. 왜 늦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결정이 딱 나버렸는데 윤통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한덕수도 끌어내리고 윤통도 끌어내렸는데 유일하게 남은 최상목이 딱 남았는데 그때 가서 뒤늦게 최상목을 갖다 탄핵하겠다 그러면 그 짱돌 많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요. 미리 똑똑한 놈을 제거를 해야 돼. 자, 한덕수는 헌재에서 날릴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최상목은 우리가 날려줘야 된다. 왜? 저렇게 똑똑한 놈이 선거 관리를 하면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럼 그 다음 순위가 누구냐? 최상목이 하면 직무 정지가 바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받느냐 그러면 자, 한덕수 날랐고 최상목 탄핵해 갖고 직무 정지 일단 날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생각할 때는 최상목 너무 똑똑해 갖고 우리가 이거 굉장히 불리해. 그럼 뭐야? 대선을 갖다가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덕수를 세워도 좋겠지만 한덕수를 갖다가 헌재에서 기각을 시켜주면 논리 자체가 완전히 꼬여갖고 뭐 그러면 뭐야? 헌법재판 2명도 무효고 그럼 6명이면 윤석열 못 날리잖아. 그러니까 한덕수 일단 헌재에서 날려주고 최상목은 우리가 민주당에서 탄핵으로 날려주고 이주호가 만만해 보이는 거야. 이재명 눈에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이주호를 선택했다. 이 선거의 국면에서 자, 이주호 만만하다. 우리가 했고 뭐 표정보다 그렇게 뭐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좀 물렁해 보이고 뭐 자기 가치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영화야 영화. 내가 이재명 속에 들어갔다 안 했으니까 모르지 이재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화 한 편 찍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아니 한덕수가 기각이 될지 탄핵될지 어떻게 알아? 예? 1시간 후의 일을 모르는 우리 피조물의 한계인데 월요일 일을 어떻게 알아? 하지만 영화 한 편 찍자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주호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재명은 이주호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 대선 국면에 총괄로 이주호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윤통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뭐 이주호가 됐건 여기 유상민이 됐건 그 다음엔 못 날려요. 예. 그 날리면 뭐 조기 대선 국면에 날린다? 뭐 선거 포기한 거지 그거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월요일 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졌다. 저는 뭐 당연히 한덕수가 무슨 죄가 있냐 기각이겠지 했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보니까 윤통하고 이게 완전히 엮여 있는 게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윤통을 날리려면 또 쉽게 풀어줄 수 없다 한덕수를.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온갖 본인들이 유리한 거를 갖다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들이다.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속지 마시라. 뭐 25만 원씩 뿌린다? 속지 마시라. 뭐 삼성이 잘 되길 원한다? 속지 마시라. 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 이렇게 예.
아, 주니키님이, 한동용쌤, 어제, 오늘 방송해진 권선동, 한동훈 얘기 또 해주세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예, 그 얘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다 들어주잖아. 예, 다 들어줍니다. 자, 일단 추니키님이 요청하신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켰으니까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형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이영숙님, 지선영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카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나른한 오님 3회 올리브님, 이금강지금 강진님, 김해 위도우니님, 신여왕님, 쭈니키님, 콩이야 보리아님, 헬리송님, KKK님 2회 자영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이영숙님과 지선영님이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씩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동용 채널. 쭈니키님이 그 요청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어제하고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그 채널 이름이 한통령이잖아요. 이름이 그게 뭡니까?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유일하게 만든 채널이야. 딴 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한동훈을 위해서 만든 채널. 자, 그래갖고 그러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초이스는 뭐느냐? 한동훈 신당을 창당하는 것. 제가 3개월을 갖다가 떠들었다 그랬잖아요. 3개월 넘게 한동훈 신당 창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줘갖고 신당 창당 서명.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 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셨다. 신당 창당.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한동훈 신당 창당 촉구 서명 운동 이렇게 해서 1853명이 참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왜 한동훈이 신당을 창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 반대다. 지금 상황이. 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데모를 했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윤통처럼 뭐 옥중에서 무슨 메시지를 냈습니까? 2030을 선동했습니까? 극우들이 모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또 변호인단이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서 직접 변론을 했습니까? 윤통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반대 선택이 뭐냐? 이거예요. 자꾸 지금 뭐 창당을 하거나 뭘 하면 뭐 보수가 표가 분열이 되었고 망한다. 우리가 박근혜 때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승리 정량은 뭐냐? 지금은 창당을 해야 확실하게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의 국힘은 뭐냐? 극우만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찍어. 국힘 안 찍어. 극우만 있고 태극기 부대 자통당. 완전히 극우라는 거는요, 그냥 한 줌입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정도. 또, 이 민주에는 극좌만 있어요. 개딸들. 예. 지금 이게 커 보이는 건 뭐냐면 중도 좌파가 지금 갈 데가 없어갖고 민주당에 붙어 있어서 그렇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제3지대에다가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 스스로 뭐예요? 자기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을 갖다가 딱 만들면 한동훈 신당이 컬러가 뭐냐? 중도 보수다 이렇게 하면 저희 같은 전통적인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다 한동훈 신당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차리는 순간에 그냥 대통령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베스트 초이스는 뭐냐? 신당 창당을 하는 거다. 새술은 새부대. 깔끔하게 갑시다. 이 얘기를 갖다가 3개월 동안 그 당위성을 아주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로. 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한동훈 그 측근들이 있잖아요. 친한동훈이라는 정치인들. 예? 한 번도 창당에 대한 얘기를 안 하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자꾸 뭐 패널에 나와서 뭐 계속 뭐 국힘에서 어쩌고 저쩌고 국힘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고 싶어도 정치를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초이스로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키는 그거더라고요.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의 국힘을 장악하고 있는 권성동, 권영세는 바지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실권은 권성동이 갖고 있다. 둘이 손을 딱 잡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잡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예, 분석을 하니까 가능하다. 왜? 한동훈 대표는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냥 이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성격이 이렇게 꿍한 사람이 아니야. 뭘 이렇게 싸놓는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는 뭐 진종호 의원을 갖다 품었잖아요. 요새 진종호가 계속 조직되잖아요. 심지어는 장동혁도 품었다는 얘기가 있어. 정말 미치겠어.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장동혁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해한다. 네 상황 이해한다. 이게 말이 뭔 놈의 이해는. 그러니까 한동훈은요. 이 정신세계가 우리하고 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 얘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당대표 때 그 축구대 의원들 축구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당대표니까 나왔겠죠. 자, 거기 또 누가 나왔냐. 우원식도 나오고 박찬대도 나왔어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냥 한동훈 대표가 언제 싸우냐는 듯이 장난치고 뭐 그런 영상을 보면서 박찬대하고 장난치고 우원식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또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참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채널A의 그 뭐야 그 여의도 의사담 그거 갖고 지금 완전 뽕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채널A에서 거기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질문 제일 싫은 정치인 누구예요? 질문하니까 한동훈이 뭐냐 저는 사실 그때는 좀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다시 또 웃으면서 밥 먹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동훈은 그 권성동이 추천했지만 그건 그때고, 예? 지금 뭐 시간이 한 3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얼마든지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손은 한 사람만 잡으면 되니까 권성동도 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권성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그 김건희하고 완전히 원수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힌트가 뭐였느냐? 대선 국면에서요. 권성동이 대선 캠프에서 일을 총괄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성동의 사모님이 와이프가 아크로비스타 집 있죠. 예, 아크로비스타의 출입 금지령을 받았다. 그 이유는 뭐냐? 권성동이 그 대선 캠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수많은 일을 갖다가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김건희가 그냥 들락달락 하면서 여기 이 사람 쓰세요, 저 사람 쓰세요, 뭐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열이 빡 받아갖고 김건희 여사님 좀 대선 캠프에 들락달락 좀 하지 마세요. 한마디 했다가 김건희가 완전히 삐져갖고 앞으로 그 뭐야 권성동 와이프 절대 아크로비스타 출입금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명태균 말에 의하면 개사과라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뭐야 용산에서 뭐 때문에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김건희가 SNS에다가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이 있잖아요. 개 앞에다가 인도 사과, 인도 부사 그 노란색 그걸 갖다가 딱 놓고 크게 대문짝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개 사과. 사과는 뭔 개뿔. 야, 개 사과다. 그 사진을 갖다가 올려갖고 그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결국 권성동이 또 그걸 보고 김건희 여사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걸 왜 올리세요 도대체? 예? 한마디 했다가 또 김건희가 뚜껑이 열려갖고 앞으로 권성동 와이프는 아크로비스타 출입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최근에 결정적인 얘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통이 감옥에서 풀려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그 김건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윤통이 셋이서 저녁을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기사가 또 뭐가 나느냐. 투권 쌍권이 권성동 권영세가
용산을 방문해갖고 윤석열을 만났다. 그래갖고 저는 완전히 진치를 베푼 줄 알았어요. 야, 드디어 이제 승기를 잡았구나. 이 공신들, 나를 풀어준 이 공신들 면회오느라고 고생했다, 뭐했다, 자관 난리. 이게 웬걸? 나중에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깠는데, 야, 알고 보니까 그게 밥을 먹은 게 아니고 차담회를 했다는데, 그것도 딱 30분, 차 한 잔 딱 놓고, 야, 다 끝났어? 이제 가봐. 완전히 박대를 했다고 그러더라. 옛날에 왜 한동훈 박대했던 제로 골라놓고 얘기 끝났어? 가봐. 이런 것처럼 예,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보냈다. 그게 나오면서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또 후문이 뭐가 지금 얘기가 돌고 있냐면 이런 거야. 권성동이 면회를 갔었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이렇게 면회를 갔었잖아요. 윤통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무슨 얘기가 있느냐. 면회 가갖고 윤통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뭐가 아주 삐끗 심하게 틀어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니 권성동이 그래도 실권을 쥐고 있으면 기자들이 있으면 권성동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하고 권영세는요 그냥 열받아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전혀 화면이 없었고 예, 내가 막 서치를 했는데도 못 찾겠어. 그러니까 권성동은 가버렸고 권영세는 한마디 했어. 그렇게 했고 그 기자회견은 주로 누가 있냐? 나경원이 했다고. 나경원이. 기자들 앞에서 뭐 질문하면 쫄래쫄래 대답하고 그렇게 해갖고 권성동이 이게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에 보면 거기서 뭐가 크게 뭐가 있었대. 예. 뭐가 있어갖고 권성동이 그 이후로 이 윤통하고 잘 얘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막 돌아. 그러니까 뭡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아니 김건희하고 왼수가 됐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 그 관계 아시죠? 한동훈하고 왼수되면 이게 회복 안 되는 거 아시죠? 끝까지 물건으로 진 스타일. 그러니까 권성동의 목적은 뭐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밥그릇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 밥그릇은. 예. 권성동이 뭐 나라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밥그릇을 지켜야 되는데 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왜냐? 지금 홍준표, 명태균 때문에 날아갔죠. 오세훈, 명태균 때문에 날아갔죠. 김문수 완전 꼴통이죠. 수장이죠. 아니 누구를 자꾸 이거를 갖다가 회복을 하겠어. 밥그릇을. 결국은 권성동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이다. 예. 한동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둘이 딱 손을 잡고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간다. 적극적으로. 둘이 권성동 세력하고 손을 딱 잡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김건희가 난리 치겠지. 눈에 가시 두 명이 손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난리 치겠어요? 일설에 의하면 분당에서 나온다는 얘기. 열받아갖고. 윤석열이 만약에 하야하고 내려오고 꼴려 내려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힘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상황으로 장악이 안 된다. 그럼 분당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 지금. 그래도 의원 우리 국회의원으로 따집시다. 야, 김건희가 나온다. 나와라. 나올 의원이 있긴 있겠지. 있긴 있겠지만 아니 의원들은 뭘로 움직인다고? 배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아니 나를 배지를 달아줄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김건희가 배지를 달아줄까요? 다음번에? 이제 3년밖에 안 나와. 1년 벌써 지나갔어. 3년 후에 김건희가 배지를 달아줄까? 권성동이 배지를 달아줄까? 아니면 한동훈이 배지를 달아줄까? 누가 달아줄 것 같아? 당연히 이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김건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배지를 달아줘. 끈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권성동이 국힘은 끝까지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을 거다. 그 권성동이 한동훈하고 손잡을 충분한 이유가 지금 생겼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어떻게 끝나느냐. 그 권성동과 한동훈이 힘을 잡고 중도층을 갖다가 확 끌어모아 갖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왜?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많잖아.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권성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대표가 되겠죠. 예? 지금 원내대표잖아. 그 권성동이 꿈이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래서 그 MBN 예능 프로그램 나오고 작년에 MBN 예능 프로에 와이프하고 나왔고 1시간을 찍었는데 그 끝나고서 헤드라인이 신문 헤드라인이다 뭘로 나왔느냐? 권성동이 원하는 건 뭐냐? 첫 번째가 당대표 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이 뭐냐? 당대표에서 대통령 가는 게 자기의 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권성동도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 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다 치자 이거야. 근데 한동훈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5년이 아니라 2년 그냥 툭 잘라갖고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왜? 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아주 이 50년, 100년 쓸 수 있는 개헌을 갖다가 정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3년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한동훈 말은 보증수표예요. 예, 캐시, 현금. 그러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대통령이 되면 본인은 당대표 되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내년 6월 3일에선 지방 공천권을 쥐게 되잖아. 그러면 자기 앞에 엎드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세력을 갖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뭐 도지사부터 서울시장, 장관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내년에 끝나고 1년 반 기다리면 또 금방 대선이 오네? 왜? 한동훈이 약속을 했잖아. 3년만 하겠다고. 아, 그럼 자기 대선 후보인 거야.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 한동훈의 힘과 현직 대통령, 현재의 권력과 이 권성동의 미래의 권력과 그다음에 자기가 심어놓은 뭐 도지사,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어떤 힘으로 조직력으로 갖다가 권성동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한동훈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2번. 예? 그러면 권성동이 4년 하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이 또 다시 나와도 마무리 또 4년 하고 그다음에 권성동이 또 다시 4년 하고 이러면 그냥 이게 쫙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이 생각을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주디키님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또 결정적인 영상을 이 쇼츠 영상인데 영상을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뭐 패널로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서영주라고 이 주로 좌파 패널이죠. 이 사람이 뭐 지금 민주당의 뭐 부대변인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한번 생각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좀 짧아요. 예, 영상이 짧으니까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시죠. 예. 그리고 이게 또 동영상이니까 광고가 먼저 나오네. 잠깐만요. 네, 한번 보시죠. 한동훈 원내대표의 최근의 발언들이나 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각이나 각하는 입으로는 떠드나 처음부터 한동훈 원내대표의 최근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각이나 각하는 입으로는 떠드나 마음속은 이게 인용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기 대선해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냐. 오세훈 시장을 원래는 좀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오세훈 시장도 지금 흔들리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최소한 저는 김문수 장관 쪽으로는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쌍권은. 쌍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가서 면박당하고 그 조짐을 하니까 김나윤을 등판시킨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저는 예측이지만 권선동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쪽에 저는 손을 내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권선동 지도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갑작스러운 어떤 화해 모드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이거는 SBS 방송이거든요. 예, SBS에서 본방불가하고 SBS가 이게 뭐야 지상파잖아요. 그 지상파에서는 좀 민감하잖아요. 그런 게 뭐 좌파 우파 편을 들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본방을 방송 안 한다 그래서 본방 끊었어요. 유튜브 방송만 유튜브는 좀 자유롭잖아요. 예.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본방불가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몰랐던 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국힘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베스트 초이스는 신당 창당인데 신당 창당을 하기 어려우면 주변에서 뭐 이렇게 동조하고 그런 이제 식에서 친한 계열들이 극구 반대해서 도저히 신당 창당을 하기가 좀 어렵다 상황에 그러면 국힘에 들어가시라. 국힘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될 수만은 권성동하고 손을 잡는 거다. 그럼 권성동 입장도 뭐냐? 지금 권성동 입장도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도 지금 한동훈한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급격히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익사이팅하다. 정치 돌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변수가 많고 너무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니키 님이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 예,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손영호님, 예, 앞으로 한 권이 어떻게 갈 건지 그게 궁금. 아니, 근데 이 정치라는 건요, 서로 간에 어떤 여건이 맞고 환경이 딱 조성되면은 서로 손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는 이유는 국가의 어떤 백년 대계를 위해서 손을 잡는 거고 권성동이 손을 잡는 거는 여기서 내가 죽을 왜 5선까지 했는데 여기서 정계 퇴출이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어쨌든 대통령으로 올라가야겠다라는 야망을 갖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는 제대로 이렇게 재건이 될 수 있다. 꼭 대통령 만듭시다. 어쨌든 대통령을 만듭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블루마운틴님, 그럼 앞으로 탄핵시행 무조건 인용해서 무정부 상태로 만든 게 최종 목적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관리가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선관위가 지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정부를 갖다가 흔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게 이재명의 최종 목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통령 되면 내가 그랬잖아. 파라오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은 이제 파라오 채찍 맞으면서 피라미드 쌓아야 돼. 이재명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쌓아야 돼. 예, 그런 세계가 오면 안 된다. 한동훈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루마운틴이 그래서 때 맞춰 찌시 이재용 만난 건가? 예, 맞습니다. 그거 노리고 한 거죠. 예? 일종의 페이크죠. 예, 국민을 속이기 위한. 나 친삼성이야. 삼성 너무 좋아해. 이렇게 그런 표가 글로 우르르 몰릴 줄 알고 이재명한테 어림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계룡사님, 한 총리 기각됩니다. 우파 재판관이 서너 명 되니까 지금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로 판결합니다. 예, 계룡사님 말대로 헌재는요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거예요. 예, 뭐가 이게 정의를 위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 상황의 해법이 뭐냐를 찾아서 판결하는 겁니다. 한번 헌재 어떤 판결이 나올지 월요일 날 한번 지켜보십시다. 10시랍니다. 오전 10시. 그 10시에 또 방송을 켜야 될 거거든요. 너무 궁금해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헌재 판결 장문 한번 봅시다. 뭐 길지 않을 거예요. 뭐 판결문 낭독하는데 뭐 30분이면 떡을 치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월요일 날 오전에 방송을 켜야겠네. 67년생 한동훈님, 예전에 정치자금 여당만 주는 게 아니라 야당도 줬다는 권력은 유연하니까 몰빵할 수 없으니까 분산투자. 김대중은 기업 정치자금 돈관리 직접 해야 돼. 이거 알고 계시는구나. 그 지금 67년생 한동훈님이 얘기한 그 얘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어요. 뭐 대기업이 여러분 들을 만은 다 알 기업이라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예. 모 대기업이 베팅을 한 거예요. 대개 보면은 우리가 양당제이기 때문에 좌파 대통령하고 우파 대통령 후보하고 이게 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팅을 했대.
근데 절대 기업이요, 몰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1,000억을 주고 이쪽에 빵원 주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적은 없고 그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 대기업이 판단을 했느냐. 우파 대통령이 확률이 70%다. 그러니까 여기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70%가 아니라 거의 100%라고 믿었던 거지. 하지만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보험은 드러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다가 700억 주고 그다음에 이 좌파 대통령 후보한테 300억을 줬다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찍은 게 틀린 거야. 우파 대통령이 안 되고 좌파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쪽에다가 자기도 큰 돈 받았잖아요. 300억 받았으니까 저쪽에도 한 300억 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확히 300억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내가 300억 큰 돈 받았으니까 저쪽에도 300억 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나한테는 300억 줬는데 저기 700억을 줬네? 이런 괘씸한 그 임기 내내 죽을 똥 살똥 했답니다. 아주 싹싹 빌었답니다. 예, 싹싹 빌었답니다. 죽을 똥 살똥. 예.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빵은 아니고 분산 투자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려두면 괘씸죄에 들어가는 거죠. 예, 블루마운틴님 말씀이 왔습니다. 선거 관리가 목적이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그러니까 모든 해석을요 거기에 맞춰갖고 그 프리즘으로 보면 해석이 쫙 됩니다. 깔끔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유리한 그런 환경이 뭔가, 그걸 갖다 해서 결국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 날리고 2조 2조 이렇게 내세우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겠구나, 환경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두고 봅시다. 한덕수가 과연 기각이 되는지, 인용이 돼서 내려오는지 한번 봅시다. 주니키님, 한덕수 총리에게서 얇고 길게 가는 법만 배웁니다. 끈질기게. 굵고 짧게 사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예? 그렇게. 예. 김성숙님, 2조 만만 안 해요. 예. 제발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2조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좀 대차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도영기님, 시간이 너무 적으셔서 신당하면 좋긴 하다요. 예. 사실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윤통 선고가 끝나야 돼요. 예. 지금 선언하면 안 됩니다. 신당 창당 선언도 윤통 선고가 끝나고, 그러고 만약에 28일 날 선고한다. 그럼 그 다음 날에도 신당 창당하겠다 하면 2달이면 충분합니다. 대선 창당하고 대선 준비하는데 2달이면 충분하다. 아이고, 예, 올리비아님, 예, 반갑습니다. 영부인이 아니야, 광부인이네. 영부인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다 생각합니다. 예, 서정호님, 윤상현 따라가 백골려 가고, 예, 올리비아님, 권성동 대선 후보는 누구든 나올 수 있다고 부드럽던데, 다른 딸랑이들은 한동훈 안 된다고 할 때, 예, 피스톨, 예, 어쨌든 권성동은 사람이 영악해요. 나름대로 5선을 한 이유가 다 있다. 영악하다. 자기 손해볼 짓 절대 안 한다. 피돌방님, 한통령 방송 대표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리비언 풍선 얼굴 싫어요. 예. 풍선 얼굴은 그 여사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음. 예. 그렇습니다. 올리면 다 모여라. 한동훈 도토리께서 품어주신다. 예. 전정희님, 대표님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고, 예. 건강 회복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희님. 예. 음. 블루마운틴님, 올리비아님, 우리는 이미 모였어요. 여기 한통영방에서요. 맞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전영님, 네, 루이비통,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사필규정님,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헌재가 필요한가요?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던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예. 정치적인 판단은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헌재. 그래서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헌재 재판관을 이게 헌재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3명, 3명, 3명 이렇게 해서 9명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내려오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될 TO를 갖다가 문재인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2번을 임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헌재가 이게 밸런스가 깨지고 완전히 좌파가 돼버렸다. 이번에 이재명이 되면 어떤 사고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 다음번 대통령이요. 임기를 만약에 5년 한다. 생각해 보게 감사원장,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을 갖다가 다 이재명의 사람으로 임명이 됩니다. 아주 재앙 중에 빅재앙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국회는 이미 이재명 손에 들어가 있고 사법부도 완전히 이재명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저희들? 절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아, 예, 전정희님, 예, 블루마운틴님, 저가 글자 뭐 저랬었냐고, 어, 예, 우리는 다 알아들어. 스패너 분들이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글을 써도 다 해석이 가능한 스패너 분들이십니다. 예, 아이고, 정말 이렇게 오랜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스패너분들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도 봐서 제가 한통령 속보를 한번 킬 수 있으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을 설정해 주라는 게 제가 썸네일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30분 전에 딱 알람이 가거든요. 지금 방송이 30분 후에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모레죠.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보면 삼과 영성 TV 에서 뭡니까? 영적인 안목을 갖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가 영성TV도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타는 금요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